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아주 특이한 차를 내놨습니다. 이거 이런 차 있으면 무조건 산다 할 만한 차예요. 차 크기는 조금 작고 그리고 길이는 좀 길고 그래서 7명이 탈 수 있는 차예요.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이 차의 가격이 A클래스보다 저렴하다는 겁니다. MPV인데 A클래스보다 저렴한 7인승 자동차. 말이 됩니까? EQA보다 저렴하다는 거예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EQT라는 차를 내놨습니다. 디자인 이렇게 나오면 이거 사야지. 그죠? 어떤 차인지 살짝 보고 가시죠. EQT가 뭔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EQ가 붙어있다 이러면 전기차죠. EQC, EQA, EQB 다 전기차예요. C클래스 세단은 이 전기차 되면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냐? EQCC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약간 족보가 꼬이는 면은 있어요. 벤츠는 거의 모든 차에 EQ라는 이름을 붙여서 전기차화 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차에 전기차 버전이 다 나오는 거지. 아주 대박이죠. 제가 유럽 모터쇼에서 직접 보고 온 이 차는 V클래스를 기반으로 한 EQ입니다. 그래서 EQV라고 해요. 굉장히 대형 MPV고 약간 스타리아 같은 자동차 아니면 카니발 같은 자동차를 거대한 전기차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EQV인데요. 저희 영상 보시면은 자세한 게 나오니까 여기서 좀 더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EQV보다 훨씬 작은 차입니다. EQT는 아주 작은 차. 우리나라에는 딱 요런 차는 지금은 없어요. 카니발보다는 굉장히 작고 카렌스보다는 굉장히 긴 그런 차입니다. 그러고 보면 올란도인데? 올란도를 왜 단종시킨 거지? 네, 지금 영상 보시면요, 여기에 전설적인 프로스케이트보드 선수 토니 호크가 등장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야 토니야, 너 왜 전기로 바꿨니? 그랬더니 나 다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EQT의 트렁크에다가 딱 스케이트보드를 집어넣습니다.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딱 꽂으면 자동으로 충전되는 모양이죠. 네, 이런 식으로 론칭을 했고요. 지금 디자인을 보니까 생각보다 큽니다. 생각보다 많이 큰데 저는 아주 작은 MPV인데 7인승이라고 해서 뭔가 좀 괴상하게 생겼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요. 묘한데요. 일단 벤츠의 벤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같은 벤이라고 해도 스프린터가 엄청나게 잘 팔리지만 현대차의 솔라티는 상대적으로 잘 안 팔리잖아요. 그리고 벤츠의 V클래스도 굉장히 나름대로 로망 같은 게 있고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벤츠에서 이런 소형 MPV를 내놨을 때 파괴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길이도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4,945. 이 정도면 뭐 작은 차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카니발보단 작죠. 리어램프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요? 기분 탓인가? 벤츠가 기아를 맡겼다고? 야씨.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요, 여기에 7인승 탑승자가 다 넉넉하고 다목적 공간을 갖고 있고 넉넉한 러기지 컴파트먼트를 갖고 있어서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다는 얘기들도 해요. 그리고 연결성이나 이런 것들 좋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다 뻔한 얘기입니다. 그래도 정말 머리 공간 진짜 넉넉하고 짐을 실는 경우에도 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실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게다가 프론트 마스크를 보면 EQ 브랜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예쁘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예쁜 그런 프론트 마스크를 갖고 있거든요. 원래 이 EQT는 좁은 공간에 7명을 태우니까 개발도상국을 위한 차잖아요. 좀 좁은 차도 괜찮아 라는 사람들을 위한 차인데 그런데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다른 차들은 뭐가 되나? 어쨌든 컨셉트니까 뭔 말인들 못하겠어요. 외관에서 우와 하다가 지금 실내를 보니까 실내 센터 디스플레이의 베젤이 너무 큽니다. 베젤이 이렇게 크면 안 되지 싶은 정도의 크기예요. 예쁘긴 예쁜데 몇 가지가 조금 혼란 깨는 게 있네요. 계기판 바늘이 그냥 바늘이니까 되게 옛날 차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꾸밈을 줬는데 근데 이건 콘셉트니까 있는 거고 요런 파란색 반짝반짝거리는 요 부분은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다 사라진다고 보면 그렇게까지 멋있진 않겠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약간 저렴이 버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네, 어쨌든 여기서 몇 가지를 보여주는 거 보니까 핸들에 리모컨이 있고 라디오 나오고 디스플레이가 너무 작아.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이 달려 있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이 크루즈 컨트롤이 셋은 있는데 거리 조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는 없다는 거겠죠. 이 영상에서 보여지듯이 이 차는 어댑티브 크루즈 없는 신흥 시장을 위한 좀 저렴이 자동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3열 뒤쪽을 보면 이렇게 끈이 있어서 끈으로 물건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굉장히 실용적이긴 한데 3열 뒤에 왜 끈으로 고정을 하지? 그냥 놔두면 안 되나? 아마도 짐을 많이 싣기 위해서 위쪽에 짐, 아래쪽에 짐 이렇게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마 신흥시장들은 이런 짐을 많이 실어야 되니까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인테리어에서 보면 도어 손잡이 같은 것도 뭔가 이렇게 멋있다기보단 실용적으로 생겼다. 약간 화물 느낌이 나는 그런 도어 핸들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고급
고급스럽다고 볼 수만은 없겠네요. 인테리어 가죽이라든지 스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청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이 색감이라든지 굉장히 예쁘고, 루프에 이렇게 유리 와인병처럼 생긴 거 보세요. 정말 멋지죠. 이런 것들 보면 정말 디자인으로 이 많은 것들을 극복해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버튼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너무 올드하다, 너무 싸구려차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더 많은 분들은 이만하면 멋지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죠. 네, 사실 이 차는요 T클래스의 EQ 버전, 그러니까 T클래스라고 하면 몇 번 스파이샷도 나오고 EQT는 되게 예뻤는데 T클래스는 그렇게 예쁘진 않죠. 조금 어색하죠. 좀 어색할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르노 캉구를 베이스로 만든 벤츠이기 때문이에요. 소형 화물차가 벤츠가 좀 약했기 때문에 르노 배지를 빼고 거기다 벤츠를 붙인 거예요. 르노랑 벤츠는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지 엔지니어링을 했던 겁니다. 배지 엔지니어링이란 말을 알고 있어요? 비아냥거리듯이 하는 얘기인데, 옛날에는 현대차가 기아차 카니발을 가지고서 우리 현대의 엔지니어링 기술로 앙투라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앙투라지를 미국에다 팔았어요. 네, 그런 배지 엔지니어링을 벤츠가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것의 이름이 T클래스가 아니라 이전에는 시탄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인기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었는데, 벤츠가 별도의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무슨 클래스 이렇게 붙이게 되면 약간 더 고급스럽게 바뀝니다. V클래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벤츠의 시탄을 이렇게 T클래스로 바꾸면서 고급스럽게 바꾸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내부를 보면 르노 캉구하고 같죠. 르노 캉구가 진짜 좋은 차네.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걸 리뷰를 했어요. 실제로 차 안에 들어가서 보고, 벤츠킹이란 사람 있잖아요. 벤츠킹도 여기서 리뷰를 하셨고, 여기 아우토 게플에서도 이런 걸 했었는데요. 차가 더 작아 보이네. 이분 키가 너무 커. 이렇게 키 큰 사람을 부르시면 어떡해요. 차가 작아 보이잖아요. 2열에 앉아도 좁네? 진짜. 아니, 키가 이렇게 큰 분을 2열 폴딩이 거의 싱킹 되듯이 이렇게 쑥 들어가면서 짐을 어마어마하게 실을 수 있고요. 2열을 접고 3열에 앉는 것도 괜찮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출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주행거리를 놓고 보면 222km라고 합니다. 이게 유럽 기준으로 222km면 우리나라 오면 200km가 안 될 거예요. 한국은 전기차에 정말 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전기차 주행거리가 정말 짧게 나오거든요. 그래도 탈만할까? 멀리 가기엔 안 좋죠. 네, 지금까지 보셨을 때 약간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차가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3열까지 사람이 탈 수는 있는데 다 조금 불편하게 타야 돼. 주행거리는 또 왜 200km 남짓이야?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저가 자동차예요. 주로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중국 시장 일부 지역에서 많이 팔리는 차급인데요. 이게 7인승은 7인승인데 되다만 7인승, 억지로 7인승을 만든 그런 분위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런 식의 7인승들, 카렌스라든지 레조라든지 이런 차들이 많이 있었죠. 약간 신흥시장 같으면 좁은 공간이더라도 어쨌든 사람이 많이 탈 수 있는 그런 차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빡빡한 차들이 꽤 인기를 끕니다. 신흥시장에 왜 필요하냐? 일단 아직도 대가족 제도가 많이 있고, 그리고 운전기사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좌석 하나가 운전기사가 써야 되잖아요. 그럼 가정이 보통 4인 가족 이렇게 되면 5명이 차 안에 타야 되니까 좀 불편해요. 그럼 5인 가족이면 아예 차에 탈 수가 없게 되고, 결국에는 승용차보다 조금 더 넓은 좌석이 한 2개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카니발이나 이런 거대한 차를 사기는 조금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이런 차들이 동남아, 인도, 중국 시장에 잘 팔리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차가 있으면 좋을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7인승이 가끔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 이거 있으면 정말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 왜 우리나라에 없나? 우리나라에 이런 차 있습니다. 쿠스토라는 차가 바로 이런 차죠. 지금 저희한테 스파이샷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이게 쿠스토입니다. 이 쿠스토 같은 자동차들은 이 슬라이딩 도어도 갖고 있고 차도 작고 7인승이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이나 인도 시장에서 아주 좋은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온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이 차를 그대로 출시하면 어떨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7인승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 배뉴 가격에 이런 차를 내놓으면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서 AX1을 판다고 하는데, AX1 대신에 이런 차를 내놓으면 또 완전히 독특한 장르로 판매가 어느 정도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카니발이 한 3천만원대부터잖아요. 4천, 5천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2천만원 중반 정도? 이러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여기에 전기차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쿠스토만 있는 게 아니고 기아차에서도 이런 차를 갖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인도에 내놓은 차 이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코드네임이 KY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도 이런 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진작에 내놨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 다양한 브랜드로 다양한 메이커들하고 결합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르노에서 캉구를 가지고서 벤츠에서 이렇게 럭셔리하게 만들듯이 다른 브랜드에서 나온 다른 자동차를 현대기아차가 가져다가 배치 엔지니어링을 한다거나 이렇게 못할이란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라든지 이런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투자 비용,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쿠스토, 기아 KY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일단 신흥시장용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신흥시장용이다 보니까 전기차를 만들질 않았어요. 이유는 지금 전기차는 비싸잖아요. 배터리 가격도 비싸고 모터 가격도 비싸고 충전 시설도 없고, 근데 전기차가 뭐가 필요해? 그냥 가솔린차로 개발하자 라는 생각으로 개발이 된 건데, 사실 신흥시장이야말로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장입니다. 이 중국 그렇고 인도가 그렇죠. 중국은 2035년이면 내연기관 생산을 중단합니다. 이미 내연기관 공장은 더 이상 세우지 못하게 해놨어요. 인도도 마찬가지죠. 인도는 약간 좀 과격한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 2030년이면 내연기관이 금지돼요. 야, 이건 좀 무리수인 것 같아. 아니 2030년이면 앞으로 9년 남았는데 인도가 뭐가 있다고 내연기관을 금지시켜. 인도 땅 이만한데 어떻게 금지를 시켜요. 아마 델리나 이런 데에 내연기관이 못 들어오게 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가 비싸든 싸든 어쨌든 차를 개발할 때는 반드시 그 차의 전기차 버전을 함께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무의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랜저도 나올 텐데 당연히 그것도 전기차 그랜저로 또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제네시스 G90 올해 나오잖아요. 이것도 전기차로 당연히 내놔야죠. 현대차, 기아차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미룰 만큼 미룬 것 같고요. 지금부터 바로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선언을 해야지만 우리 자동차 회사도 미래의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QT 꽤 사고 싶습니다. 사람 많이 탈 수 있고 뭐 좋잖아요.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우리 촬영차로 딱이지 않나? 포터 봉고의 대안으로 진짜 좋을 거 아니에요. 포터 전기차 어마어마하게 팔리는데 EQT 빨리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벤츠 빨리 내놔 주세요.